아버지 얼굴이 노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날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아버지를 끌고 병원에 가기도 전 아버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왜 왔냐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랬습니다. 눈 흰자가 노랬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목이 얇아졌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지? 왜 왔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구나. 신호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두 번째도 넘겼습니다. 세 번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잘 있다, 바쁘다. 그게 다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내려갈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 필요 없다.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 추석에 친구 약속이라는 말을 아버지한테서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야, 아버지한테서 추석에 오지 말라는 말 들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냥 쉬고 싶으신가 보지. 오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집 문을 열었을 때 그 노란 얼굴이 나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아버지가 한참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관이 다 비쳐 보였습니다. 이 손이 나를 키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우리 남매를 키운 손이. 의사가 불렀습니다.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도, 추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바쁘다고 문자 한 줄만 보낸 것도 다 그래서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뭐 했냐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아버지 옆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가 다 새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미숙, 나는 올해로 47이 됩니다. 이혼한 지 4년이 됐습니다. 딸 지아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지아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0살입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말이 없고 고집 세고 자기 표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내가 12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혼자 우리 남매를 키웠습니다. 오빠 정우는 그때 15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챙겼습니다. 장남이니까, 집안을 이을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딸이었습니다. 밥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게 다였습니다. 오빠 생일은 꼭 챙겼습니다. 내 생일은 며칠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생각난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대입 수능날 아버지가 새벽에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직장에 처음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그래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서운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서운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면서 알았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혼자 우리를 키운 사람이니까. 그 고생을 알았으니까.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남편 김재원을 데려왔을 때 아버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원 씨 직업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재원 씨 어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안 된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한다.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더 말을 안 했습니다. 반대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습니다. 말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닫아버리는.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와 재원 씨 사이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원 씨한테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재원 씨가 인사를 드려도 아버지는 짧게 받고 돌아섰습니다. 재원 씨도 그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노력했습니다. 나중엔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원래 그래. 재원 씨도 알아. 당신도 노력해봐.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재원 씨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나와서 작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자재값이 올랐습니다.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원 씨가 지금 좀 힘들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 세 글자였습니다. 내가 왜? 오빠 사업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먼저 돈을 내줬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원 씨가 직접 아버지한테 찾아갔다는 것을. 나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재원 씨는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원 씨가 무릎을 꿇은 것도, 아버지가 거절한 것도, 둘 다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재원 씨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돈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어디 쓰냐고 물으면 사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업 빚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이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한 4천 됩니다. 4천만 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아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재원 씨한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재원 씨가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와 나는 더 멀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낸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부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강경화 말기, 간이식.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오빠야. 응, 왜? 아버지 많이 아파. 전화기 너머로 오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해? 간이식해야 해. 또 침묵이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 나도 오늘 알았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알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생각해 보겠다는 건지, 오빠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지아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응, 왔어. 지아가 내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10살짜리가 알아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배고프지? 밥 먹자. 지아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 차가워. 나는 지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을 들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많이 아파?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그런 표정이야. 나는 지아를 봤습니다. 10살짜리가 그걸 알았습니다. 응, 좀 아프셔. 많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나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돼? 그래. 지아가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 나 지아야.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아프다고 들었어. 빨리 나아야 해.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을 거야. 나 매일 기도할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지아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목소리 떨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밥을 먹는 내내 지아가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놨습니다. 물소리 뒤에 숨었습니다. 지아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지아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오던 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아버지 뒷모습이 어깨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등이 넓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오빠 손이랑 내 손을 같이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손이 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손을 잡은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오빠가 못하겠다고 하면, 새언니가 반대하면, 그러면 나 혼자인 겁니다. 이혼한 몸으로 딸 혼자 키우면서 아버지 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또 죄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1년을 혼자 버텼는데 나는 하루도 안 됐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아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외할아버지 어제 나한테 고맙다고 했잖아. 그래.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고맙다고 한 거 처음이야. 나는 지아 얼굴을 봤습니다. 그 말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손녀한테도 그랬겠지요. 표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제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겠지요. 아프고 나서야. 지아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꼭 낫게 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한참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 꼭 낫게 해줘. 10살짜리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지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미수가 이번 주말에 아버지 병원 같이 가자.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알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말에 병원 앞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새언니 은주 씨도 같이 왔습니다. 새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랬나요? 셋이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를 보더니 왔냐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새언니가 병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빠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1인실이네. 병원비 많이 나오겠다. 나는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새언니가 아버지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 챙길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새언니가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오빠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도 가라. 아직 있을게요.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검사 받아야 해요. 이식하려면 저도 검사해야 하고 오빠도 해야 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한테 부담 주지 마라. 왜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습니다. 오빠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반대할 거다.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반대할 거라는 걸.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가 내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도 하지 마라. 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아 있잖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아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아한테 외할아버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먼저 쥔 게 그날 이후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담당 의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생체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혈액형부터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밀 검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오빠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야, 너도 검사 받아야 해. 날짜 잡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 좀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 그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빠야, 결정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 어떻게? 오빠가 말을 흐렸습니다. 은주가 좀 반대해서. 나는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야. 알아. 알면서 왜? 오빠가 말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네. 새언니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하세요.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도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검사도 받고 있고, 우리도 빚이 좀 있어요. 아가씨가 아는 것보다 형편이 어렵거든요. 근데 아가씨는 지금 아버님이랑 많이 가까이 계시고 지아도 있으니까 아가씨가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알잖아요. 저도 아버님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물었습니다. 새언니, 오빠 몸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언니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큰 건 아니고. 그리고 말을 돌렸습니다. 아가씨, 우리 가족끼리 잘 해결해봐요. 아버님도 아가씨가 제일 잘 챙기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검사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복부 CT, 간 기능 검사, 간 용적 검사 하나씩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런 일들을 다 혼자 했습니다. 지아 입학식도 혼자 갔습니다. 지아 수술 때도 혼자 기다렸습니다. 혼자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럴 때였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기능 정상이었습니다. 간 용적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공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그동안 아이 돌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 달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아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아버지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환자입니다. 오빠네는 새언니가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부탁하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지아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 또 병원 갔다 왔어? 응.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면 안 돼. 아프지 않아.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어도 돼. 엄마 외할아버지 도와줘. 나는 지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간 줘야 하는 거 알아. 엄마 몸 열어야 하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검색한 거 봤어. 나는 지아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살짜리가 혼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엄마가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아야. 응. 엄마 무서워. 지아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10살짜리가 엄마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한참 지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하를 재우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응, 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 하지 마라. 아버지, 나 괜찮으니까 하지 마.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운 거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안 하면 더 무서워요.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저한테 가족이 없잖아요. 오빠 있잖냐? 오빠는 오빠 가족이 있잖아요. 저한테 아버지가 있어야 해요. 지아한테 외할아버지가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수가, 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게 미수가라고. 미안하다. 나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뭐가 미안한지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밥은 먹어요. 조금 먹는다. 입맛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됐다. 아버지, 왜? 저 정말 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됐냐?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은주가 반대하겠지. 그러면 제가 하면 돼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도 힘들다. 그냥 둬라. 저도 알아요. 그래도 오빠한테 기회는 줘야죠.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재원 씨가 찾아온 거 알아요. 아버지가 굳었습니다. 무릎 꿇었다는 것도 알아요.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다. 나는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결국 도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때 저는 몰랐잖아요.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어요. 재원 씨가 다녀갔다고. 그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도 내가 안 들었을 거다.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고 싶었습니다. 말해줬으면 좋겠었다는 말을.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손을 봤습니다. 링거 자국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손이 나를 키웠습니다. 서툴게, 말없이, 그래도 키웠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 위에 내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안 지 벌써 몇 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오빠는 한 번 병원에 왔다 갔습니다. 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새언니는 전화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아가씨가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검사 결과도 나왔고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을까? 아가씨가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언니가 먼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아가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잖아. 응, 외할아버지 병원 다녀왔어. 지아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어때? 그냥 있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기 썼어. 뭐라고 썼어? 지아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외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살리려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기장을 읽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야. 응, 고마워.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마운 거지 내가 왜 고마워. 나는 지아를 안았습니다. 그냥 고마워. 지아가 내 등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 참 든든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외할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엄마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뒤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공여자분도 입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날 입원이고 회복 기간은 최소 4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주. 직장에 얘기해야 했습니다. 지아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은 어떻게 하나?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재원 씨 도박빚 갚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먼저 얘기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수술이요? 미숙 씨가요? 네. 팀장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류 준비해요.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아 문제였습니다. 4주 동안 지아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친한 친구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부탁이 있어. 말해. 내가 수술을 하는데 4주 동안 지아 좀 봐줄 수 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수술이야? 간이식.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수가. 응, 알겠어. 지아 내가 볼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영희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미수가 너 잘 되는 거야. 아버지도 살리고 너도 사는 거야. 그 말에 나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새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새언니가 커피를 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많이 힘들죠? 나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얘기 나왔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알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아버님 집이랑 통장 같은 거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요. 나는 새언니를 봤습니다. 새언니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네. 저 지금 아버지 살리려고 수술 날짜 잡았어요. 알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해하지 말아요. 나쁜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간에 문제 생기면 더 힘들잖아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새언니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수술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재산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지아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좀 걸었어. 지아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 눈 빨개. 나는 세수하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얘기해. 나는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지아야, 엄마 할 말 있어. 응? 지아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수술 3주 뒤로 잡혔어? 지아가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어야 해. 한 달 정도. 지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영희 이모네 있어도 돼. 이모가 보기로 했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지아야.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무서워. 지아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나 태어날 때 엄마 많이 아팠잖아. 그래. 그때도 엄마 살았잖아. 나는 지아를 봤습니다. 그랬지. 지아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살 수 있어. 나는 지아를 안았습니다. 10살짜리가 그 말을 합니다. 그래, 살 수 있어. 지아가 내 등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돼? 그래. 지아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지아구나. 외할아버지, 엄마 수술 날짜 잡혔대. 나 기도 매일 할게. 외할아버지도 잘 견뎌야 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아야. 고맙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나보고 싶어?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 싶다. 지아가 웃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엄마 수술 끝나면 같이 갈게. 전화를 끊은 지아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보고 싶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밥은요? 조금 먹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3주 뒤에 수술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취소해라. 아버지,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 지아는 어떻게 하고? 다 해결했어요. 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있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이거 싫다.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선택권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결정했잖아요. 결혼도 반대하고 재원 씨도 도와주지 않고 그때는 아버지 말을 못 따랐어요. 지금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해도 저예요. 막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네, 무섭겠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수가,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오빠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건 한참 만이었습니다. 저녁에 만났습니다. 오빠 혼자였습니다. 새언니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검사 날짜 잡았어. 나는 오빠를 봤습니다. 은주가 반대 안 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설득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가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그리고 오빠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 마시자. 우리 둘이 마주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오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됐습니다. 오빠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거 알지? 나는 말했습니다. 알아. 표현을 못하는 거야. 알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미안해. 나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데 눈을 못 봤습니다. 그게 웃기기도 했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됐어, 오빠. 그냥 검사 받아.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지아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아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무너질 뻔한 날들을 지아가 옆에 있어서 버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수술 끝나고 이 얼굴을 다시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술 2주 전이었습니다. 오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응, 결과 나왔어? 오빠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 못해. 왜? 오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 나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어떤 이상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간에 이상 소견이 있대. 공연은 못한다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아니야, 오빠. 진짜 미안해.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오빠 본인은 어때? 치료해야 해? 추적 관찰해야 한대. 아직 크진 않아서. 오빠, 응?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말을 못했습니다. 새언니한테도 말 안 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말 못했어. 은주한테도.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검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오빠 몸 이상 소견. 오빠가 아버지한테 검사 못하겠다고 한 게 아내가 반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자신도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 몸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걸 혼자 안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야. 응. 그것도 말했어야지.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숙이 너한테 짐 될 것 같아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1년을 혼자 안고 있었고, 오빠도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짐이 될까봐, 걱정 끼칠까봐, 그러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빠야. 응. 나한테는 말해. 앞으로는. 오빠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오빠, 그리고 나, 우리 셋이 다 아픈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네. 오빠한테 들었죠? 네.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너무했어요. 오빠 몸이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재산 얘기를, 그 아가씨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을. 새언니, 네. 새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던 거잖아요. 우리 집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서우면 말을 못해요.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네. 고마워요. 나는 말했습니다. 오빠 잘 챙겨요. 오빠도 치료받아야 하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새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오빠도 겁쟁이였습니다. 아버지도 겁쟁이였습니다. 나도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우면 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서워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수술 1주 전이었습니다. 지아를 데리고 아버지 병원에 갔습니다. 지아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아를 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뭔가 풀리는 게 있었습니다. 왔냐? 응, 나왔어. 외할아버지 많이 야위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아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아버지, 나 외할아버지 손 잡아도 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아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지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나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 매일 하거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있잖아. 나 엄마한테 물어봤어. 왜 외할아버지한테 간주냐고. 아버지가 지아를 봤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냐?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니까 살려야 한다고 했어.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외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 아버지 눈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아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버지가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될 거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아가 해준 말을 아버지는 평생 누구한테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 한마디를 10살짜리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늦어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눈물 흘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봤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많이 외로웠겠다. 나는 지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외로웠지. 나는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조금. 지아가 말했습니다. 나 있잖아. 알아. 지아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수술 꼭 잘 되어야 해. 그래. 나 여기 있을게.
영희 이모네 있어도 엄마 생각 매일 할게. 나는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마운 거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봤습니다. 수술이 일주 앞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지아와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지아를 영인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아가 현관에서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을게. 그래, 잘 있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꼭 살아야 해. 나는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아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10살짜리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지아야, 엄마 괜찮아. 금방 올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에 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돼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네. 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딸, 평생 오빠한테만 하던 말이었습니다. 장남한테만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고 나서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했다. 오빠만 챙겼다. 결혼도 반대했다. 재원이 찾아왔을 때도 매정하게 대했다. 다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생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했습니다. 그게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들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다 알고 있었다. 그냥 표현을 못했다. 아버지, 고마워.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엔 먼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뭐가? 아버지 힘든 거 일찍 못 찾아서요. 더 자주 전화하지 못해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 없다. 우리 둘이 한참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살고 싶다. 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아 크는 거 보고 싶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보고 싶다. 나는 말했습니다. 봐야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자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아버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수술이 끝나면 이 숨소리를 더 오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할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곁에 있어. 잘하고 와.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겠지요. 무서웠겠지요. 그래도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도 여기 있어. 기다려.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가 왔습니다. 새언니도 같이 왔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꼭 잘 되어야 해요. 알겠어요.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실 준비 됐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내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누웠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아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숙입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는요? 수술 잘 됐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 흘렀습니다.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빠가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보러 가자. 나는 링거를 달고 아버지 병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눈이 달랐습니다. 노랗지 않았습니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지아를 데려왔습니다. 지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는 팔을 벌렸습니다. 지아가 안겼습니다. 수술 자리가 당겼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살았잖아. 그래, 살았어. 지아가 울었습니다. 나는 지아 등을 두드렸습니다. 됐어, 됐어. 됐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줬습니다. 나는 그 옆을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햇빛이 닿았습니다. 노랗지 않았습니다.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응, 밥 잘 드셔야 해요. 조금씩이라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오빠 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탑시다. 아버지가 오빠 손을 잡고 차에 탔습니다. 새언니가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 잠깐 들렀다가요. 밥 해놨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새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씨도 같이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 아버지랑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 그것으로 됐습니다. 지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할아버지 퇴원했어. 오늘 오빠네서 밥 먹을 거야. 지아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진짜요?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돼요? 그래. 잠시 후 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 나 지아야. 아버지 얼굴이 풀렸습니다. 지아구나. 외할아버지 퇴원했어요? 이제 밥 잘 먹어야 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먹을게.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나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빨리 건강해져요. 엄마랑 같이 놀러 갈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입가에 뭔가 있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옆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웃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해서 그랬지, 나를 모른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말하지 못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닮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키고 혼자 버티는 방식이.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야 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셋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